경찰은 건강 이상 없다는 입장이신데 어떻게 소명하실 겁니까? 검사님이 물어보니까 수술을 선정해달라고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원장님한테 절대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 예, 뉴스타트 본격적으로 이 주제로 시작을 해볼까요? 운동학원 채용때 뒷돈을 받은 혐의에 또 다른 혐의까지 추가된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다시 한번 구속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먼저 지금으로부터 1시간 전쯤에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조국 전 장관의 동생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혐의 소명 충분히 하셨습니까? 네, 좀 한편입니다. 뭐 어떻게 말을 하셨는지. 몸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럼 건강 문제 위주로. 아닙니다. 여러 가지도 답변했습니다. 혹시 뭐 강제 집행 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혐의에 대해서 조금씩 다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위장 소송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조 전 장관 동생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는 건 저는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일단 들은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 어쨌든 김태현 변호사님. 네. 오늘 두 번째 영장심사는 출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출석을 했어요. 되게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영장이 안 나온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안 나왔고 아마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서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나 그 변호인도 영장이 기각될 거라고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각은 됐어요. 예. 이번에 검찰의 혐의는 추가됐고 지난번 영장 기각될 때 건강사항의 이유로 쓴 것에서 가지고 여론이 또 좋지도 않고 검찰의 반발도 굉장히 거셌습니다. 또 저 조모 씨의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 거야? 라는 그런 의구심을 낳는 그런 화면들도 공개가 됐었고요. 그러니 아마 변호인과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보다는 영장의 발부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느꼈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좀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마 이번에는 영장의 실질심사를 권한을 포기하지 않고 출석해서 심사에 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화면 같이 보실까요? 조수임 부장. 네. 이미 오촌 조카 그리고 부인까지 구속이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 동생마저 구치소에 수감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조 전 장관 조만간 소환을 앞두고 상당한 압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국 전 장관과 그 일가와 관련된 의혹을 압축해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자녀 입시 비리 의혹,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모펀드 의혹, 세 번째는 웅동학원 의혹인데 그렇죠. 오늘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구속영장 발부가 된다면 이 관련 의혹에 대한 주요 인물들 모두 다 구치소에 수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으로서는 굉장한 심리적 압박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오늘 조국 전 장관 동생의 영장 실질 심사를 맡은 신종렬 부장판사 이분이 굉장히 주목이 돼요. 왜냐하면 그 조국 전 장관의 혐의가 이 웅동학원에 교사 채용을 하면서 2억 원을 받은 혐의지 않습니까? 이 2억 원을 받을 때 돈의 전달책 역할을 한 사람을 바로 구속했던 판사기 때문에 그만큼 더더욱이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종범들을 구속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범을 구속했던 부장판사가 쉽게 말해서 주범에 대한 구속 여부를 오늘 결정하는 겁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그래서 물론 지금 일단 동생마저 구속이 된다면 조 전 장관에겐 큰 압박이 될 수도 있고 특히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이들이 만약에 진술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입을 열기 시작하는 순간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자체도 좀 180도 바뀔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로서는 사실 이미 구속된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라던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조국 전 장관의 친동생 같은 경우가 조 전 장관 측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아직까지 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촌 조카 같은 경우는 이미 정경심 교수와 사이가 틀어진 게 변호인의 입장을 통해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관련된 죄를 전부 자신에게 덮어씌우려 하는 것 같다.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 나왔고 예. 좀 구속 여부가 중요하진 않지만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 역시 검찰에 소환 조사되면서 대질신문까지 해달라. 정경심 교수 측과는 완전히 좀 갈라서게 된 것으로 보여요. 이들이 단순히 정경심 교수뿐만이 아니라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불리한 증언이나 진술을 추가로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신병을 확보한 검찰 입장에서는 본류 수사와 별개로 이들의 진술을 통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들을 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요, 동생의 첫 번째 영장심사 날 당시 유감 표명 대신 검찰개혁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사실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시고 계신 국민들의 힘으로 하루하루 견디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장관 신분이었을 때 동생이 첫 번째 영장 심사를 받았고 지금은 장관 신분이 아니어서 조 전 장관 지금 어떤 반응을 내놓지는 저희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조수진 부장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이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어떻게 오늘 하루를 보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 오촌 조카에 이어서 남동생까지 구속이 된다면 조국 전 장관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방어권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남은 수사의 어떤 정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국 전 장관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 사람과의 긴밀한 조율이 필요해요. 그런데 구치소에 수감이 되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면회밖에 안 되죠. 예. 면회 10분 동안은 조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녹음 녹화가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창구가 그 칸막이까지 쳐져 있기 때문에 긴밀한 대화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조국 전 장관으로서는 굉장한 압박으로 보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자, 어쨌든 이 조국 전 장관 소환에 앞서서 이렇게 동생의 신병 처리 여부가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조 전 장관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허리디스크를 호소하면서 꾀병 논란이 있었던 조 전 장관의 동생, 오늘 이 법원의 포토라인에 서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채용들이 공범 부패 지시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새롭게 추가된 혐의 인정하십니까? 오늘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소명하실 건지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건강 이상 없다는 입장이신데 어떻게 소명하실 겁니까? 일단 몇몇 취재진들입니다. 일부 취재진은 저 자체도 뭐 꾀병 논란 아니냐라고 해서 좀 약간의 웃음 섞인 목소리도 저희 화면에 들려왔는데 알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 동생은 건강이 악화됐다. 지금 척추 주변의 인대가 굳어지는 병까지 생겼다. 새롭게 건강 악화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아픈 거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 조금 생채기 하나 나도 죽을 것처럼 아픈 사람도 있는 반면에 진짜 뭐 크게 칼에 저 베어도 안 아픈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단정적으로 뭐 꾀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본인이 아프다니까.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수감 생활을 못할 정도로 아픈 건가? 라는 기준에서 보면 오늘 뭐 변호인 측도 뭐 지금 김종수 앵커가 얘기하는 뭐 허리 인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할 거고 예. 검찰도 그전에 어떤 모았던 자료들 가지고 건강 상태 별 문제가 없다고 이제 소명을 할 것 같은데
결국 법원의 판단이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언론 보도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 만약에 아프다고 하면 구치소 들어갔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외부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됩니다. 과연 지금 수감 생활을 못할 정도로 건강에 안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조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허리 얘기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허리 아파봤다고. 허리 아픈 사람들 누워야지요. 앉으면 안 됩니다. 휠체어 타면 더 아파요. 차라리 병원 침대에 누워가지고 끌고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앉으면 하중이 허리 쪽에 걸려서 더 아픕니다. 그런데 지금 휠체어 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앞서 이제 웃음 섞인 기자들도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웃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그렇게 아픈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허리 디스크 얘기했는데 그날 영장 기각된다나 목에 이제 보호대 차고 왔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목의 통증도 호소한다는 것 같은데 예. 뭐 주관적으로는 아플 수는 있겠으나 제3자 중에 객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수감 생활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라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케이스도 구치소 생활이 가능하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고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일 텐데 김종욱 교수님. 네. 왜 저희가 이렇게 그 동생, 조 전 장관 동생의 몸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문을 하냐면 결국 부산에서 촬영됐던 그 CCTV부터 그 논란이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예, 뭐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 화면을 본 다음에 아픈 게 맞나? 저는 제가 볼 때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조국 전 장관 동생 같은 경우는요, 우리 사회 문제점들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종범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주범은 발부가 안 됐다? 이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하나가 발생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논리 아닙니까? 병원에다가 검찰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치료도 못 받고 수술도 못 받았다 이런 얘기인데 전 저렇게 따지면 의사들이 자기의 양심에 맞게 진짜 아픈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때문에 수술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거니까 제가 볼 때 의사들 되게 문제가 많은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볼 때 많은 국민들이 조국 전 장관 동생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따라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리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의 아픔을 얘기해봤자 믿을 만한 국민이 있을까? 저는 오히려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저렇게 계속 하시면 다 사람들이 이것도 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예. 저는 제가 볼 때 저렇게 하지 않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근데 영장심사 도중에도 오후 신문 한 2시간 정도 됐을 때 4시쯤에 중단됐고 좀 휴식을 취했고 그런 여러 가지 건강 상태 우여곡절을 거친 다음에 지금부터 1시간 반 정도 전에 조 전 장관 동생의 영장 심사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동생은 오늘 아침 이번에도 지인의 방송 출연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혔습니다. 그 목소리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늘 제가 가도 진료는 받을 수 있습니까? 진료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문제 없고요. 제가 뭐 원장님한테 수술해달라고 강요도 하지도 않을 겁니다, 절대. 그 검사님이 물어보겠거든. 수술을 한장 해달라고 했냐, 그런 물어보더라고요. 그거는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그냥 김수견이가 수술을 해도 되는 성인이다 얘기하고 있고 진료에 관계되는 거 물어보면 되는데 자꾸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꾸 치는 거 아니 이거 자꾸 의심하더라고. 저는 원장님한테 절대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 부담을 주고 안 주고 아니라 검사 질문 자체가 예, 일단 조수인 부장 이 내용을 짚어보기 전에 그것보다 먼저 알아볼 게 두 번째 영장 심사날 그날 바로 아침에 한 언론을 통해서 본인의 건강 상태를 지인을 통해서 얘기를 했다. 이 부분입니다. 우선 이 지인으로서 라디오라든지 언론 매체에 출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전 처음 봐요. 네, 제가 기자 생활 24년 차인데요. 누구의 지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출연시키거나 어떤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어떤 풍습이 됐고 그리고 또 하필이면 오늘 영장 실질심사 당일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체는 교통방송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속 여부를 가르는 중대 기준에는 건강 상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계속해서 호소를 해요. 그리고 오늘 영장 실질심사 도중에도 기자들이 목격했던 풍경 바로 그 부인 정경심 교수 때랑 똑같아요. 한 번 휴정이 됐잖아요. 너무나 통증을 호소해서 휴정을 했다. 본안 재판이 아니고 이렇게 영장 실질심사 도중에 휴정을 한다? 이것도 저는 처음 봅니다. 이런 모습도. 그리고
최근에 그 친문계, 이른바 진보 진영의 한 인터넷 매체가 이 조국 전 장관 동생의 소견서를 올려놨더군요, 인터넷에. 예. 그런데 제가 이 소견서를 보면서 참 의아했던 것이 조국 전 장관 동생이 지난번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도 계속 호소했던 게 허리디스크였는데 허리디스크 자체 언급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볼 때 과연 믿음이 가느냐. 그리고 왜 교통방송이나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라든지 또 법원의 판단에 딱 맞춰서 누군가의 지인을 이렇게 출연시키는 것인가. 과연 교통방송이 서울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써서 누군가를 보호하려 해서야 이것이 과연 공정한 공영방송인가. 이런 생각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러면 지인이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장혜철 평론가님. 요약을 하자면 병원들이 검찰의 압박을 받아서 나 수술 못 해주겠다. 그래서 수술해줄 병원이 없다. 라는 주장을 조 전 장관 동생의 지인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녹취록만 듣고 판단할 수 없는 게 대한민국에 병원이 진짜 많거든요. 허리와 관련된 디스크 전문가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근데 검찰이 일일이 압박을 해서 수술을 못하게 했다. 만약 그러한 사실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검찰이 과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무리수를 두지는 않았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 정말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수술이 시급한 상황이라면 해당 녹취록 지금 통화한 병원장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서나 요즘은 이 허리를 찍은 사진, MRI 사진이라고 하죠. 이걸 CD로 받아서 다른 병원에 제출하면 금방 그 자리에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어디서든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국민들이 원하는 또는 검찰이 요구하는 정말 깔끔한 그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자꾸 주변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병원장과 통화를 했는데 뭔가 검찰이 압박한 것처럼 하고 뭐 수술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러한 본질과 상관없는 주변의 증거들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 본인의 MRI 사진이라도 딱 한번 시원하게 공개했다면 그걸 보고 전국의 수많은 의사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꾸 핵심을 비껴가려는 것은 이 진실과는 가깝지 않다 이런 인상을 국민들에게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조국 전 장관 동생이나 변호인 측에서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오늘 밤쯤 조 전 장관 동생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오촌 조카 그리고 부인에 이어서 동생마저 구속이 될지 한번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